안녕하세요. 대한턱관절교합학교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 이번 시간은 TMD 진단을 위한 검사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하게 될 대한턱관절교합학교의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턱관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보셨을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임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많이 좀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아프다거나,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거나, 자고 나서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임상에서 턱관절 질환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TMD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특히 이제 임상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두학 분석 검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임상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 대한턱관절교합학회에서는 매년 교합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TMD 진단 및 치료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TMD 진단에 대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턱관절 질환에 대한 플로우 차트인데요. 우선 좌측에 보시면 환자의 증상과 불편감을 바탕으로 TMD 검사를 거쳐서 진단을 하고 그 외에 초진 치료를 한 다음에 2주 정도 뒤에 팔로우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D의 3대 증상이라고 하면 통증과, 그리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관절음,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입을 크게 벌렸는데 다물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움직임의 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단 검사를 거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상의학 검사의 경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접하는 파노라마 사진과, 그리고 종종 보셨을지 모르는 이제 턱관절 부위에 대한 단층 촬영이 있겠고요. 전사나 단층 촬영 검사는 이제 임상에서 요즘 콘빔 CT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턱관절의 골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 콘빔 CT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사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주사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장비를 동원하는 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악운동 궤적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장비가 보이실 텐데, 전자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하악의 한계 운동 범위, 기능 운동의 양상, 운동 속도, 이런 것들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그림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음 검사도 마이크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이제 턱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들을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는 이제 근전도 검사인데요. 각 저작근개에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근육 활성을 전기적으로 분석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장비들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비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아니고 이런 장비들을 운용하기에는 또 특별한 이제 수련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철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T스캔 장비인데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동적인 치아 접촉 상태를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합을 조금 더 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장비들은 다 이제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한 장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장비 신고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이제 측두하악장애 분석 검사는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별도의 자격이나 인증 과정이 필요 없으며,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도 가능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강의만 잘 듣고 나시면 임상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 검사지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연세치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지 양식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문진을 통해서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제 피지컬 이그니제이션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임상에서 다른 진료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항상 주소를 얻고 주소에 대한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또 문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턱관절 질환의 경우 습관이나 이제 전신병력 그리고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 편입니다. 먼저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대 증상, 통증, 소리, 그리고 움직임의 제한에 대해서 주로 문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의 경우에 관절 부위인지 근육 부위인지 어느 정도는 이제 문진을 하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는 항목입니다.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증의 성질, 욱신욱신하다거나 찌릿하다거나 시큰하다거나 환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또 진단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강도는 보통 3단계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0부터 10 사이의 통증을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최고의 통증을 1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증으로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인데 통증을 어떤 상황에서 더 통증이 완화되고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악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문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TMD 증상을 이전에도 갖고 계셨던 환자분들의 경우 이전의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꼭 치과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과 아니면 한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정보를 얻는 것도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이상 기능의 유무, 특정한 습관, 손톱이나 연필 같은 것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 때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TMD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지 또는 인지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측도학 관절 검사로 넘어가겠는데요. 검사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압축되어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음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딱딱 소리가 난다. 가장 이제 흔하게 표현은 보통 이렇게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릭, 파핑, 크레피투스로 나누어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클릭 사운드는 똑같이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이제 직접 우리가 타인이 들을 수는 없고 본인의 귀에서만 들리고 임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절 부위에 이제 손가락을 대고 촉진을 할 때 그러면서 하악 운동을 했을 때 소리를 우리가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클릭 사운드로 보통 표기를 하게 되고 파핑 사운드는 환자분들은 비슷하게 딱딱 소리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우리가 꼭 촉진을 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경우에 이제 파핑으로 표현을 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저는 문진을 할 때 손가락을 꺾는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이제 파핑으로 보통 이제 간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레피투스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을 하면 연발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스럭거리거나 사각사각 한다는 표현을 주로 쓰시는데 이 소리 역시 촉진을 했을 때 뭔가 마찰되는 듯한 이런 부스럭거리는 이제 느낌을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레피투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관절 면에 이제 그 침식이 됐다거나 하는 골관절염 소견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악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이갈이나 특히 야간에 잠들어 있을 때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문진을 하고 전적으로 문진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입안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악물기 흔적이 있을 때 이제 볼에 우리가 치조백선이라고 하는 리니아 알바라는 소견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혀에도 치아 외연을 따라서 턱 리칭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위치와 양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편측으로 서랍자나 바이트 스틱을 물려서 이제 깨물었을 때 통증이 어느 부위에 재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도 하게 되고, 하악을 후상방으로 이렇게 미는 검사, 그렇게 로딩 테스트를 했을 때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펑셔널 매니퓨레이션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딩 테스트와 비슷한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환자분은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려고 힘을 주고 있는 상태고, 술자가 힘을 주고 있는 턱을 이제 반대쪽으로 밀거나 버티는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양측으로 서랍자를 물리는 검사도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은 이제 아래쪽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촉진이 어려운 트리고이드 머슬에 대한 통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악 운동과 교합에 대한 항목들인데요. 먼저 정상적인 개구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40mm 내외에 이제 환자분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대 개구량이 이제 절치에서 절치 사이의 거리가 40mm 안팎으로 40mm 이상 됐을 경우 이제 정상적인 개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임상에서 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손가락을 3개 세워서 이렇게 입안에 집어넣었을 때 3핑거 위스가 이제 획득될 수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개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량을 측정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구량은 이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는데,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입을 벌렸을 때 컴포트 레인지 오브 모션,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제 개구했을 때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는 술자가 절치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최대한 이제 개구를 시켜서 실제로 관절의 운동 범위, 최대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며, 그리고 그 사이에 통증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측 운동이나 전방 운동을 했을 때의 그 범위도 표시하게 되고요. 대략 6mm에서 8mm 정도가 정상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전방에서 봤을 때의 정상적인 개구로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패스 오브 모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드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비에이션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돌아오지 않는 디플렉션 양상이 있는데, 예로 들자면은 이제 오른쪽에 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데비에이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 비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디플렉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검사 소견과 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구로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교합 검사가 있겠는데요. 환자의 그 CO 바이트, 그리고 오버젯 오버바이트, 그리고 미드라인 시프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의 교합의 특징을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교합 양상에 있어서 이제 부조화가 있고, 부정교합이나 교합 부조화에 의해서 TMD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검사가 중요하고요. 그 외에 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장치 치료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치료를 장기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치료 과정에서 교합 변화가 있는지 중간에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진 시에 기본 교합 관계는 이제 세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보통 요 검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요. 촉진 검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측두근, 교근, 턱관절, 그리고 이제 흉쇄유돌근, 후두부로 갔을 때 이제 두 판상근과 승모근, 이렇게 보통 촉진을 하게 되며,
촉진을 하는 힘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문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제 보통 1kg 정도의 힘으로 2초 정도를 촉진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정 부위를 촉진했을 때 연관통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초 정도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에 대한 촉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하악 과두의 경우 보통 귀 바로 앞쪽에 관절에 이제 레터럴 볼을 촉진하게 되고요. 하악 과두의 후면을 촉진할 때는 외이도에 손을 살짝 넣어서 촉진을 할 수도 있고, 외이도에 바로 앞쪽에 손을 넣었을 때 촉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촉진이 쉽지 않은 경우에 환자분에게 한 절반 정도 개구를 살짝 하도록 부탁한 다음에 그때 촉진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촉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두근의 경우 세 부위로 나누어서 보통 촉진을 하게 되고요. 옆에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X 표시가 촉진을 하는 지점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연관통이 상악 치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을 한 다음에 연관통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반복해서 자세히 촉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근인데요. 교근 촉진의 경우 교근이 이제 안쪽, 바깥쪽, 심부 교근과 천부 교근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심부 교근 부위를 이제 그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는데요. 천부 교근은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얼굴 부위에서 촉진을 해서 이제 쉽게 촉진을 할 수 있겠고, 심부 교근의 경우 턱 관절 그 하방 비스듬히 한 1cm 정도 내려왔을 때 움푹 들어간 부위, 이 부위를 촉진하는 것을 보통 이제 심부 교근을 촉진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쇄 유돌근의 경우 이렇게 긴 띠처럼 생긴 근육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밴드처럼 이렇게 집어서 촉진을 하게 됩니다.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흉쇄 유돌근 부위에 발통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 환자분의 경우 연관통에 대한 검사를 자세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모근을 촉진하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령대로 여러 가지 근육과 관절 부위를 촉진해서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페인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측두하악 분석 검사, TMD 차팅이라는 과정이 다 마무리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환자의 증상, 불편감을 보통 이제 우리가 듣고 나서 TMD 이그제미네이션을 거쳐서 검사 항목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명에 따라서 초기 치료를 하게 되고,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이제 후속 치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턱관절 진료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것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됐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턱관절 질환에 있어서도 디지털화 하려는 이제 시도가 많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소개된 이제 TMD 와이즈라는 이제 디지털 차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이 다 이제 우리가 클릭하거나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진단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우측 턱에 통증 및 소리가 있다는 환자분이 계시고 온셋은 2주 전, 그리고 이제 질긴 음식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소리와 통증을 다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온찜질을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정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고요. 지금 나이는 36세 여환이시고, 직업은 이제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적인 그런 이제 특이할 사항은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갈이와 이약물기,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이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구로도 표현을 했고, 개구량 측정했고요. 이제 시오스타 기본적인 교합 검사들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촉진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이제 시비어 페인을 나타내는 지점들도 있고, 그리고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많은 그 촉진 부위에서 압통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단명을 얻을 수 있고요. 진단명을 살펴보면 이제 관절 통증, 그리고 이제 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 그리고 국소 근육통과 근막 통증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기능 습관으로서 이갈이와 이악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치료로 이악물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레스트 포지션을 교육했고 온찜질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등척 운동을 통해서 저작근을 스트레칭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했고요. 그리고 첫날에 진통제와 근유환제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이제 장치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차트라는 장점도 있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진단 기록을 한 경우에 진단명과 치료 프로토콜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년 1월에 웹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전에 방금 보여드린 차팅 시스템은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1월 달에 웹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원의 경우 웹 버전 차트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턱관절교합학회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부족한 강의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